자, 406페이지입니다. 406페이지 사업시행 인가에 관한 사입니다. 자, 사업시행 인가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하려면 사업시행계획, 정관등가, 국토면 전환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 제출하고 인가받고 거기서 나왔죠. 사업시행 인가권자 누구요? 시장, 군수 등. 변경하려면 변경인가, 중지, 폐지인가 똑같습니다. 경미한 변경 그래야 되는데 경미는 나중에 배워야 되고 인가권자가 시장, 군수구나 거기까지 알았고요. 2번 인가여부 결정 통보는 60일입니다. 60일. 여기서는 60일. 그 다음에 이제 사업시행 인가 신청 시 동의. 동의는 6월달에 갈 겁니다.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3번 기반시설의 기부 체납은 X고 2번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사업시행계획서 박스에 그런 게 있는 그 사업계획서 내용인데 11번 봤더니 한번 읽어보면 좋아요. 암긴 하지 말고. 11번 쭉 읽어보고 11번에 뭐였습니까? 정비교에서 몇 메타인의 교육시설이 있어요?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있으면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도 만들고 200m입니다. 좀 이따 필요합니다. 그게.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는 더 보지 말고 X 411페이지는 X 안 봐도 괜찮고요. 412페이지의 사업시행 인가시 절차에서 공란 의견 정치인데 그 시행자가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시장군수한테 인가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인가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다 들리죠? 안 나와도 소리는 들리잖아. 네. 어차피 우리가 뭡니까 동영상 이게 나가니까. 자,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면 시행자는 며칠 여기 보여주고 의견 드려야 하는데 하여튼 보여주고 의견 들 때 무조건 며칠? 14일. 이렇게 또 나왔다 이런 얘기고. 옆에 2번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등 의제 있죠? 많다죠, 많다. 정비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도로 조명과 바닥을 본다? 본다 그러면 되죠. 본다. 많다 하나 툭 던져 무조건 있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고. 414 보지 말고 415페이지 가면 415페이지 맨 위에 5번 봐봐요. 5번. 아까 정비교에서 몇 메타 내 교육시설이요? 200m 내 교육시설이 있으면 교육감과 협의 좀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200 읽어본 거예요. 정비교에서 200m 내 교육시설이 있으면 교육감과 협의 좀 해야 된다. 나머지 내용 패스 안 중요. 넘어갑니다. 415페이지 하나 있었네요. 3번에 1번 있었네. 3번에 1번. 3번에 1번이 뭐냐 그러면 옛날에 정비사업 하려면 100% 싹 철거했는데 지금 100% 철거가 아니에요. 멀쩡하면 놔두는 거요. 일부 전치, 일부 리모델링 그런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100% 철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고 넘기면 416페이지 4번에 X고 5번에 1번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줄거 봅시다.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 사업시행 인가할 때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자 줄거 봅시다. 지정개발자. 정비사업 체크합시다. 100분의 20, 100분의 20. 시도 저러지 않은 금을 체크합시다. 이해체크할 수 있다. 함정이 4개 있네요. 재개발 사업을 누가 할 때? 지정개발자가 할 때 얼마? 100분의 20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6번 뭐 범죄 예방 그런 거 안 봐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1번 이주 임시거주시설 임시상가 이게 이주 대체입니다. 이주 대체. 자 1번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사업 줄 겁시다.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그 사업시행은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계 안가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쓰는 등 임시 거주에 서는 조치해야 된다. 하이한다 체크합시다. 하이한다. 주거환경 재개발은 2주 대책 수입 시행해야 한답니다. 2주 대책 수입 시행해야 된다.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입니다. 재건축은 안 돼요. 이 재건축, 아파트 한 재건축 나가 그럴 때 2주비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재건축 2주비 없어요.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은 이주비가 있어요. 두 번째, 2번 일시사용이죠. 사업시행자는 임시거주시설, 그러니까 주민들을 갖다 여기에다 임시거주 설치 잠시 옮기겠다. 그래서 임시거주시설 설치해서 필요하면 국가지자체, 공공단체, 개인의 시의 토지를 체크합시다. 일시사용. 누구 땅이든 간에 잠시 써서 천막으로 치고 옮기자 지금 이런 얘기요. 국가든 지자체든 공공단체든 개인이든 그 토지 건물을 일시사용 쓸 수 있다. 3번 국가지자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에 필요한 건물 토지 사용권 받으면 대리인이 정한 사유가 없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대리인이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거절 못함. 대리인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체크합시다. 사용료 대부로 면제. 누구만? 국가지자체. 국가지자체는 사용료 대부로 면제고 개인이면 면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지자체는 무상이지만 개인 것은 유상. 그랬을 때 국가지자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대리인이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한다니까. 박스 딱 넘겨보면 박스에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나왔어요? 없는 사유 나왔어요? 있는 사유. 그러면 출제자는 거절할 수 있는 거 써요? 없는 거 써요? 있는 거 써야지. 법에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무조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있다. 무조건 거절할 수 있다요. 그거 하나 써놓고 물어보니까. 국가지자체는 시행자로부터 토지 일시 사용 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거절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고 무조건 있답니다. 무조건 있다. 그 다음에 4번 원상회복 중요하지 않고 5번 혹시나 한번 읽어보고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재개발 사업으로 이전한 상가 세입자가 쓸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인근에 임시상가 설치할 수 있다. 한번 읽어만 보고 그 다음에 2번 안중에 패스 큰 2번도 토지 등의 수용 사용 6월달 갑시다. 패스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우리 18회 때 2번이 한 번 나왔어요. 지금 29회입니다. 그러니까 11년 전에 이 지금 정비사업도 무슨 사업이냐? 정비사업도 도시계획 사업이다. 도시계획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은 뭐 한다? 수용한다. 수용 무슨 법? 공치법. 공치법에서 무엇을 받아야 된다?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야 되는데 2번이죠. 2번. 자, 도정법에서 뭐 받으면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공치법 사업인정고시 있는 걸로 본다 이 얘기요. 그게 18회 때 질문 하나 나오고 지금 29회 때까지 한 번도 안 나왔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고. 3번 재건축의 매도 청구는 아까 그랬죠. 미리 말합니다. 나온 적 없어. 출제한 적 없어. 토지만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매도 청구.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하면 매도 청구. 나온 적은 없고. 넘어가고. 각종 특례 1번 각종 용도물 특례 X고 옆에 421페이지 2번 재건축 사업범위 특례. 재건축 사업범위 특례 설명하지만 나온 적 없습니다. 아까 설명했어요. 자, 내동이 있다. 내동. 재건축하려면 얼마 동이요? 과반수. 전체 4분의 3, 4분의 3. 이거 반대 안에 이만큼 자른다. 자르고 이만큼 하겠다. 이게 재건축 사업범위. 사업범위를 이렇게만 하자 이런 얘기요. 일부 분할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422페이지 423번에 1번 잡아요. 1번. 3번에 1번.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을 받은 때와 부동산 등기할 때 주택도시기금법 국민대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한답니까? 안 한답니까? 안 한답니다. 안 한다. 국민주택 채권인데 국민주택 채권을 혹시 국민주택 채권 사본 사람 있습니까? 안 사본 사람 있습니까? 샀어요? 면허를 받거나 허가를 받거나 인가를 받거나 등기를 하거나 등록하게 되면 우리나라 무조건 채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용차 사면 뭐 해야 돼요? 등록해야 돼요. 뭐 사야 돼요? 채권. 그 채권이 국민주택 채권. 일종 국민주택 채권. 사가지고 어쩐답니까? 받아보도 못하고 팔았죠. 그러면 이거 채권 팔아가지고 그 자금을 어디다 쓴답니까? 어디에다? 이게 공적인 용도로 쓰겠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들어온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하니까?
시장, 군수가 주도를 하니까 당연히 들어와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 사업계획서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누가 한대요? 시장, 군수. 시장, 군수가 할 때 사업계획서 만들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기분 내키면 저기 때 2층 짓고, 그 다음에 애한테 3층 짓고, 그 다음에 다시 2층 짓고, 기분 내키는 대로. 아닌가요? 만듭니까? 만들어야지. 생각할 거 생각해야지. 시행자가 누가 되든 간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사업계획서 없는 사업이 어딨냐고. 그러면 사업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정비사업하려면 뭐 받아야 돼요? 사업시행인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지. 정비사업 뭐 받는다? 사업시행인가 받는다. 자, 문제. 사업시행인가 받으면 건축가가 받은 걸 본다. 본다지. 그러니까 인가나 받으면 허가 받으면 어쩐다고? 채권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사야지, 그러면. 채권 샀다. 그 돈이 어디로 간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는 허가인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지. 채권 산다, 안 산다? 산다. 사야지,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뭐 한다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한 바퀴 더 돌까요? 그러니까 굳이 얘는 이거 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얘기요. 어차피 그 돈이니까. 그래서 군민대 채권 매입 안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군민대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 적용 안 합니다. 나머지 보지 말고. 그 다음에 423페이지 주거환경 개선구역만 지정하면 주거환경 개선구역 지정하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기 납도 국계법 주거지역 세부란 즉 대령이 정하는 지역 결정을 본다. 다만 보지 말고 그 밑에 대령 있죠, 대령. 밑에 박스 대령 해가지고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 방식이 기, 수, 환, 관, 혼용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려고 뭘 지정해요? 주거환경 개선 정비 지정하겠죠. 근데 무슨 방식으로 하냐? 기하고 환 방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는 자동 뭐가 되냐? 2종 일반주가 되고 수하고 관 방식이면 뭐가 된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된다 이런 얘기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려고 정비구역을 지정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하려고 정비구역 지정했는데 무슨 방식으로 하면 기, 환 방식이면 2종 일반 주거가 되고 수, 관 방식이면 3종 일반 주거가 된다 이 뜻이요. 그러니까 홀수 기, 환 2종 일반 주거 수, 관 그러면 3종 일반 주거가 됩니다. 박스에 있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거기다 또 현지 계량 방식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냥 기 방식 그래야지. 넘어갑시다. 넘어가게 되면 이제 5번입니다. 5번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상식적이지만 잘 나와요.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목적 다소 때 권리자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 상식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이렇게 해서 을이 있다. 을이 임차있다. 임차인 을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하기 위해서 이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나겠죠.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나면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시행자는 이 건물을 이렇게 철거한다고 을이 목적 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을은 갑한테 가서 계약을 해지하자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1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목적 달성 없으면 권리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죠?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을은 갑에게 금전발언 청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보증금 달라하겠죠? 을이 달라 했을 때 갑이 돈이 없으면 을은 누구한테 가가지고 시행자한테 달라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시행자는 소유자한테 준다 안 준다? 주죠. 주고 소유자한테 달라고 구사건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죠. 갑이 안 주면 어떻게 했습니까? 공사 끝나고 갑에게 줘야 될 토지 건물을 미리 압류한다. 이때 압류 효과는 저당권과 똑같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얘기지만 잘 나와요. 이렇게 갑이 토지 가지고 있고 건물 주택이네 주택 을이 있어요. 을이 임차인 을이 임차인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2005년 5월 1일 관리처분계획에 인가고시 나고 임차인 있는데 임차인이 있고 임대 있겠죠. 자, 둘은 무슨 계약을 맺었습니까?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이죠. 주택 임대차 계약 언제 맺냐? 2004년 5월 1일 날. 주택 임대차 계약은 2004년 5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기간을 뭐라고 정했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자, 2005년 5월 1일 되니까 시행자가 와가지고 시행자 와서 관리청 뭐가 났다? 인가가 났다. 그러니까 철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행자가 그러게 비켜라 뭐하게 철거하게. 왜 철거할 건데? 도정법에서 관리청에 인가가 났으니까 그럼 철거할 수 있다. 임차의 의리 한마디 합니다. 내 말 잘 들으세요. 나는 임대차 계약인데 이걸 무슨 임대차? 주택 임대차.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이렇게 기간을 정하면 없거나 2년 미만 정하면 몇 년을 번다? 2년을 번다. 그러니까 나는 2006년 5월 1일, 4월 30일까지 거주할 수 있다. 주임법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요? 임차인 보호의 법이니까 이렇게 권리 주장하게 되면 얘는 1년을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럼 1년 동안 사업 못 하겠네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주임법에 있는 2년 이 기간을 쓰면은 안 되겠죠. 이런 얘기요. 그래서 관리처분기 인가가 있으면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지상권, 전세권 최단 기간 어디 있고? 민법. 임대차 계약 최단 기간은 주택이면 주임법, 상가면 상임법.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해서 민법, 주임법, 상임법 최단 기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얘기요. 포인트는 한다, 안 한다니까? 안 한다, 안 한다. 6번 패스고, 그 다음에 5절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은 분양계획입니다. 분양계획. 또 중요. 1번 분양공고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고 가로크 며칠? 120일, 날짜 120일. 120일 내 다음과 고상을 토지 소유자에게 체크합시다.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 내역 등 대리인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 발견되는 일간 체크합시다. 공고합니다. 공고.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이면 그래야된다. 토지 소유자가 혼자 하면은 전부 다 내 거 아닙니까? 내 거. 내 건데 무슨 공고 말이 없지, 그래서.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며칠 내? 120일 내. 토지 소유자에게, 야, 분양 신청할래? 분양가가 얼마인데? 한 500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게 통보. 그리고 못 받았다. 또 그런 얘기 하니까 신문에다 공고한다. 이 얘기입니다. 며칠이요? 120일. 작년에 60일. 올해는 120일. 박스에 뭐가 들었습니까? 그런 건 필요하지 않고 120 필요하고 넘어갔습니다. 2번. 이때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아까 분양신청기간을 알려줬죠? 통지하고 공고하자는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그 안에서 45일, 50일 이렇게 정해준다고. 30일 이상 60일 정하되 관리처분계 수립의 지정이 없으면 20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분양신청입니다. 대지 건물 분양받은 토지 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내 누구한테?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합니다. 분양신청 방법은 패스. 그 다음에 자 2번, 3번이 신설되는데 2번, 3번은 뭐냐 그러면 이게 신설된 건데 분양신청이 끝났어요. 자 이번에 몇 세대 건설할 거예요? 500세대 건설할 거 해가지고 분양받았습니다. 분양신청의 종료.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게 사업계획서가 바뀌어서 이게 600세대로 변경됐어요. 이게 600세대 변경되면 100개가 남잖아요. 100개가 남으면 여기서 다시 재분양 신청할 수 있냐? 있다 이런 얘기요. 누구한테? 분양 신청 안 한 애들한테. 분양 신청했다가 처리한 자들한테 야야 100개 더 생겼는데 다음 한번 기회 줄 테니까 다시 분양 신청 해봐라. 이런 제도가 생겼다 이 얘기요. 1번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세대수가 규모가 달라지면 재분양할 수 있다. 다시 또 분양. 2번 사업시행자는 정가 등을 정하였거나 총예기가 그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73조 1항 1호 2호 해당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1호가 뭡니까? 분양신청 안 한 자. 2호가 뭡니까? 했다가 처리한 자. 그 자들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가 있어요. 나 분양신청 안 한 자. 두 번째, 했다가 처리한 자. 그 자에게 야야 100개 늘어났는데 니 다시 한번 해볼래? 라고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4번 1부터 3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1부터 3이 뭡니까?
특이과를 줄 거면 특이과를 주고 특이과를 주고 정비사업에서 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에 따라 같은 조 1항 2호 또는 1항 4호 가목에 야 여러분 74조가 뭐예요? 1항 2호는 뭡니까? 1항 4호 가목은 뭡니까?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에 조합원 분양이면 관리처분계 인가일로부터 줄 거 봐요. 5년 내에 토지가에서 1부터 3까지 규정에 따른 줄 거 봐요. 분양증 할 수 없다. 자, 거기 줄건 거 한번 읽어봐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다만 잡고 다만 글자 잡고 그 T를 잡아요. T를. 그럴 줄 알았어요. 다만 그 T가 중요하고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 취득하면 분양증 할 수 있다. 다만에다 중요 표시하면 뭐예요? 그 T를 잡아야죠. 신설되는 게 이게 신설됐다고. 자, 여기서 이렇게 지금 500세대인데 자, 조합원으로 분양받은 자가 300명이다. 일반 분양인데 일반 분양은 200명 이럴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이 자 조합원 분양 300, 일반 분양 200 있는데 재개발할 때 또 분양받을 수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근데 이게 어디로 갔어요? 이게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어쨌거나 조합원 분양받았던 일반 분양받았던 한 번 분양받았잖아요. 이렇게 한 번 분양받은 자들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몇 년 내 5년 이내에 또 분양 신청 못한다 이 얘기요. 조합원 분양받았던 일반 분양받았던 5년 내는 못한다. 5년 내는 못하는데 할 수 있는 애가 3명 있다고. 대부분 다른 데는 상속하고 이혼을 쳐주는데 얘는 뭘 쳐줬어요? 결혼. 상속, 이혼, 결혼으로 분양 신청이 아니요. 조합원 자격을 얻은 자들은 된다고. 상속받았어요. 이혼으로 이자를 받았어요. 결혼해가지고 받았어요. 뭘 받았다고? 조합원 자격을 얻었다고. 그 자들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신설됐으니까 잘 알아야죠. 투기과열 중에서 한 번 분양받으면 5년 동안 재분양 신청 안 된다. 단 상속받았다, 이혼을 받았다, 결혼을 받은 경우는 된다. 그 다음 이제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자,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체크합시다.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된 다음부터 90일 내 다음 갖고 정언한 자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의 손실 보상에 대한 협의해야 된다. 90일 내 협의. 사업시행자는 분양 신청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협의 시작할 수 있다. 분양 신청했습니다.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됐어. 종료됐다. 그러면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됐으니까 이제 뭘 만들어가지고 관리처분계획 만들겠죠. 관리처분계획 분양계획. 관리처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뭘 받는다고? 인가고시가 딱 떨어지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떨어지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입주 자격이 확정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제 분양권이 있다 없다라는 게 정확하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며칠 내요? 90일이라는 기간 내에 이 기간 내에 보상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보상에 대해 협의하는데 언제부터 협의 시작할 수 있냐? 분양 신청 안 한 자들은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됐으면 자기 분양권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뭘 하고 협의는 시작하고 얼마 줄게? 500원 아니야 200원이야 400원 300원이야 협의는 여기서부터 하고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그 인가고시 다음날 인가고시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에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해야 돼요. 500원 오케이 해야 된다고. 이 기간 내 협의해야 되는데 이 기간 내 협의가 안 되면요. 이 기간 내 협의가 안 되면 90일이 지난 다음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밑으로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됐다 그러면 90일이 지난 다음 날로부터 60일
60일이라는 이 기간 내에 뭐 해야 되냐? 이제 이거 강제로 뺐어야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60일 내에 이제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이거는 수용 재결 신청이요. 수용 재결 신청. 재결 신청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설명을 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어디에서? 18페이지. 노트 18페이지 보면 있어요. 안 할 리가 없어요. 아마 18페이지쯤에 있을 거예요. 19페이지네. 19페이지 맨 밑에 3번 보상 있습니까? 있죠. 재결 신청. 거기서 나온 말이요. 재결 신청 뭐예요? 보상금 결정 신청. 보상금 결정 신청. 수용 재결 신청은 무슨 얘기냐? 90일이 지나도 이게 협의가 안 된 것도 너무 많이 달라니까 안 되겠죠. 어쩐다. 그 이제 수용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수용 들어간다고. 수용 들어가려면 항상 우리는 무슨 보상? 사전 보상. 보상금 얼마 줄까요? 그게 결정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어쩐다고? 거기서 어디에다? 시도에 있는 관할 토지수에다 보상금 결정 신청 빵 해준다고 거기에서. 그럼 거기서 얼마? 500원 결정해준다고. 그래서 60일 내에 뭐 하든가 수용 재결 신청하든가 아니면 법원에다가 팔고 나가라 뭐라고?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거부하다가 뺏길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얘기요. 웬만하면 버티지 말아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이 신설됐으니까 좀 알아놔야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이제. 자, 어떤 애들인가 봅시다. 자, 손실보상 협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 지금 3번의 동그라미 1번이고요.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90일 내에 다음 각구에 해당하는 자와 보상에 대한 협의합니다. 협의. 근데 협의 시작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그때부터 시작을 한다. 자, 누구냐? 첫 번째. 분양신청 안 했다. 뻔하죠? 두 번째. 했다가 처리한다. 세 번째.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다. 세 번째 뭐요? 투기과일 주고 5년이요. 투기과일 주고 5년. 3번 분양 신청할 수 없는 자, 그 자가 누구라고? 투기과열 지고 5년 내 재분양 신청 금지. 걔라고. 4번은 뭡니까? 분양 신청 했어요. 했는데 어쩐다고요? 분양계획에서 제외됐다고. 너무 작은 토지 건물을 빼버린다고. 거기서 빠졌다고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결론을 냈다 뭐라고? 분양권이 없다죠. 분양권이 없다. 그런 애들은 언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며칠 내? 90일 내 보상 협의. 근데 2번 박스 밑 2편 결론 협의가 안 됐죠. 안 되면 기간 만료 다음 날 90일 다음 날이니까 91일째. 그때부터 60일 내에 뭐 하든가? 수용 재결 신청하든가 매도 청구 소송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3번은 뭐 3번 안중요. 그 60일에 하려는데 60일 넘겨서 하게 되면 시행자가 지금 안 했잖아요. 지연 이자는 내라 이런 얘기요.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넘어가고. 자, 이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인가입니다. 이쪽 봐도 중요합니다. 자, 시행자는 분양 신청이 종료되면 분양 신청을 기초로 다음 사항에 포함된 관리처분 수립 체크합시다. 시장군수 인가입니다. 시장군수 인가. 뒷말도 중요. 변경, 인가, 중지, 인가, 폐지, 인가. 박스에 몇 개 있습니까? 많다죠. 아주 잘 나와요. 지문 하나 나옵니다. 보고 풀면 안 돼요. 몇 개 있다고? 많다고. 자, 시행자가 작성하는 관리처분계획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다. 있다지. 시행자가 작성하는 관리처분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있다지. 무조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뭐 있는가 알려겠어요 말아요. 옆에 박스 밑에 2번 경미한 변경. 경미한 변경이면 아까 지금 관리처분계획 만들어서 어쩐다고? 인가받았죠. 변경, 인가, 중지, 인가, 폐지, 인가인데 경미한 변경 신고한다. 이 경미가 잘 나와요. 그 경미는 잘 나오는데 안 보고 풀어야 돼. 안 보고. 또 별표 쳐서 암기하지 말고. 잘 나오지면 어쩐다? 안 보고 눈치로 푼다. 눈치로. 인가받은 관리처분인죠? 잘 들어요. 이렇게 푼다고. 그 눈치라고. 인가받은 관리처분이었죠? 어쩌고저쩌고 변경할 때는 변경 인가받아야 된다. 오는 무슨 오예요?
자, 잘 들어, 잘 들어.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고 변경하려면 변경인가 받는다. OX? O 그래야지, O 그래야지 변경이니까. 아니, 그냥 변경인데 앞에다 뭔가 조건을 붙이는 잘 봐야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변경할 때는 변경인가 받아야 된다? O지, O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어쩌고 저쩌고 변경할 때는 변경인가 받는다? X지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경미가 들어갔다고 경미가.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이런 거. 그러니까 중개사 공부 1년 하면은 7년 넣는다, 7년. 1년 공부하면 7년째 넣는다고. 아니죠? 5년 낼 때 5년? 5년 넣고 합격하면 7년 젊어진다, 그 얘기했는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눈치껏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문제풀이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눈치는 5월달부터 뭡니까? 기출천재, 거기서부터 눈치를 배우기 시작해요. 자, 재산평가 방법인데, 다시 428페이지 3번, 박스 안에 3번 봐요. 암기가 아닌 박스 안에 3번. 뭡니까? 그 다음에 5번. 5번은 암기해야 돼요. 5번은 뭐 암기하냐? 그럼 5번 읽어보고 뭐 암기하냐? 그러면 정전토지 건물을 언제 날짜로 평가해요? 이걸 말하면 돼요. 네. 사업 시행 인가고실. 정전토지 건축물을 언제 날짜로 평가합니까? 사업 시행 인가고시 그 날짜로. 그 다음에 8번 봐요. 8번. 8번 뭡니까? 세입자의 손실보상액.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제 들어야죠. 정전토지 건물 가격, 분양받은 대지 건물 가격, 세입자의 손실보상액. 전부 다 가격이잖아요. 땅 가격은, 이 가격은 3개. 정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 건물 가격 얼마냐? 분양받은 대지 건물 가격 얼마냐? 세입자 손실보상액 얼마냐? 여기에 대해서는 옆에 429페이지 3번 재산평가 방법 어떻게 평가하냐 이런 얘기요. 그랬을 때는 자 먼저 말로 합니다. 감평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책 보지 말고 들어야지. 감평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을 한다고. 그 문제는 감평업자를 누가 투입을 할 거냐 이게 문제라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은 시장운수가 선정계약한 감평업자 2인 이상. 재건축은 시장운수 선정계약한 1인 이상, 조합총회 선정계약 1인 이상. 감평업자를 자기가 데려온 게 유리하다고 이런 얘기 지금. 이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429페이지 밑에 박스 갑니다. 자, 감평업자 중 다음 항목 구분에 따른 감평업자가 평가금을 줄 거예요. 산술평균. 산술평균 뭐라고? n분의 1. 우리가 말하는 n분의 1. 그 다음 다만. 그 다만 잘 나옵니다. 줄 거야 돼요. 관리청구 변경 중지 폐지할 경우 분양 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과 정전의 토지, 건축물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 소유자 전원 합의해서 산정할 수 있다. 관리청구 변경 중지 폐지할 때 정전 토지 건물 가격하고 분양받은 대지 건물 가격은 굳이 감평부터 투입하지 말고 어쩐다고? 시행자와 소유자 전원 합의로 할 수 있다 이 얘기요. 관리처분계획 변경 중지 폐지할 때 관리처분계획 변경 중지 폐지할 때 정전 토지 건물 가격, 분양받은 대지 건물 가격은 소유자 전원, 시행자 합의로 할 수 있다 이 얘기고. 자, 나 잡아야지.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은 감평업자 누가? 시장운수가 선정계약한 2인 이상. 재건축은 시장군수 선정계약 1인 이상, 조합청의 선정계약 1인 이상. 걔들이 가가지고 감정평 갑니다. 이런 얘기요. 네, 거기까지 알고, 그 다음 보지 말고.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박스 430페이지 밑에 박스. 관리처분 방법해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다음 각호 규정에 따른다. 1번 시도 1번 중요하지 않고 2번 한 개 건축물의 대지는 한 필의 토지가 되도록 할 것. 한 개 건물에는 한 필지에 딱 건물 하나만 지어라 이런 얘기죠. 근데 주택단지면 아파트 단지는 전체가 하나의 필지예요. 아파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단지는 빼고 이 얘기요. 3번 정비권의 토지 등 소유재 분양할 거 줄 거 봐요. 지상권자 제외된다. 그거 은근 나오니까. 지상권자는 분양권이 없어요.
지상권자는 분양권이 없음. 다만 보지 말고. 그 다음 4번 한 필의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 가로 건너뛰고 한 필의 대지 및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할 때 자, 하나의 토지를 2명 이상한테 건축물을 2명 이상한테 분양할 때 기존의 토지 건물 가격 기존의 건물 토지 가격 잘 건너뛰어야 되는데 기존 토지 건물 가격 그리고 가로 건너뛰고 과 47조 4항 5항 59조 3항 62조 4호에 따라서 줄 거 봐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에 따라서 분양할 것. 이거 건너뛰면서 읽어야 되는데 한 필의 대지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2인 이상한테 분양할 때는 기존 토지 건물 가격과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 비율에 따라서 분양할 것. 5번 분양 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된 건축물의 공용 부분은 권리자 공유를 하되 공용 부분이니까 당연히 공유겠죠. 그것은. 공유를 하되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자의 지분은 그가 취득해야 되는 부분의 위치, 면적 등을 고려해서 산정할 것. 5번도 딱히 함정 쓸 내용은 아니요. 6번 한 필지 대지 위에 2인 이상의 분양된 건물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의 분양 면적 비율에 의해서 대지 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 바로 건너뛰고 이 경우 토지 소유는 당연히 공유지. 7번입니다. 7번 주택, 부대, 복리시설 공급세에는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해서 정할 것. 우리 시험에 몇 번이 났냐 그러면 우리 시험에 난 것은 3번. 지상권자는 분양권이 없다. 3번이 은근히 나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렇게 차분히 한번 읽어봐요. 그 다음에 재건축은 뭐 딱히 중요하지 않게 패스하고 그 다음에 2번 사업시행 인가 및 관리처분계 인가 시기 조정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 및 관리처분계 인가 시기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디냐 그러면 일산이나 분당이나 중동, 산번, 평촌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네, 일기 신도시. 그런 지역이 지금 대부분 뭐가 들어왔어요? 재건축 시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일기 신도시 만들 때 우리나라 신도시 만들 때 전부 다 단독 지었나요? 아파트 지었나요? 아파트만 왕창 지었는데 동시에 엄청나게 이게 아파트가 이게 동시에 엄청나게 건축되니까 동시에 재건축 시기가 딱 맞춰 들어온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당만에서 우리가 분당만에서 5만 세대다 그러면 인구 15만, 15만? 인구 15만이다 그러면 횡성 인구 몇 만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한 도시보다 더 크다고 이게. 그럼 15만이, 그러니까 여기 보통 우리가 3인 가족만 살아도 인구 몇 명이라고? 15만 명이면 그 큰 도시 인구가 어디로 가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쩐다고? 동시에 사업시행 인가해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요. 동시에 관리처분계 인가해줘도 안 되잖아요. 움직이는 시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누가? 시도의사가. 이거 사업시행 인가 누가 한다고? 시장군수. 시장군수가 누굽니까? 시군구지, 시군구.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좀 조정해라 그러면 1년 이내에서 시군구청장이 조정한다 이런 얘기요. 그렇게 해야 전세 대란, 주택 대란 막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 내용은 지금 작년에 없던 게 처음 신설된 거예요. 시도지사가 누구한테? 시군구한테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시기조정 요청하면 시군구청장 몇 년 이내에서 1년 이내에서 시기를 조정 1년 이내에서 시기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말고 넘어갑시다. 혹시 모르니까 봅니다. 혹시 뭐 신설돼가지고. (3번) 이제 관리처분계획의 일반적 수립 기준입니다. 관리처분계 일반적 수립 기준. 자,
1번부터 7번까지인데 1번은 안 중요하니까 스스로 읽고 환지계획 작성할 때 무슨 면? 너무 빨랐나요? 환지계획 작성할 때 무슨 면? 의지면 무슨 리? 터소리 환. 환지계획은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소리, 이용상환경. 관리처분계획은 D의 세 개. 면적, 이용상황, 환경. D의 세 개. 면적, 이용상황, 환경. 관리처분계획은 면적, 이용상황, 환경 세 개는 필수고려 이런 얘기입니다. 2번. 이해해야 돼, 이해제.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물은 좁혀서, 넓혀서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당연하지. 3번.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 건축물,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4번. 재해 또는 위생상 위해를 방지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거기서 끊어야 돼. 넓혀. 끊고, 그게 뭐라고요? 중환지지. 토지에 그런 보상하라. 끊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부지정이죠, 부지정. 땅 대신 돈 준다니까, 부지정. 건축물 일부와 거물 대지 공유좀 준다. 그건 뭐예요? 입체한지지. 토지 규모가 작으면 뭐 하든가? 넓혀주든가 뭐라고? 정환지. 아예 빼고 돈 주든가? 부지정. 땅 대신에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주면 입체한지 할 수 있다. 이 얘기고. 5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죽읍시다.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 6번 1세대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 소유할 때 1주택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명 이상이 1주택 1토지 공유해도 1주택만 공급한다. 6번은 혼자 주택 10개 가지고 몇 개 준다? 하나. 10명 하나 가지고 하나. 지금 이거예요. 근데 7번이 예외입니다. 예외. 6에도 불구하고 동그라미 1번 안 중요. 2번 중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는 줄 거예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자,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첫 번째 하나 두고 과밀박 재건축, 과밀박 재건축, 과밀박 재건축.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근데 과밀박 재건축은 가진 만큼 줄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면 안 된다. 원주에는 과밀 억제권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진짜 없어요? 왜 없어요? 뭐가 아니라고? 그 세법 시간에 안 합니까? 과밀 억제권역? 성장 관리권역? 자연 보존권요.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원주는 과밀 억제권력이 없대요? 그러면 물어보면 수도권은 어디가 수도권이요? 서울, 동. 네, 수원, 동, 성남, 동. 큰일 났네. 아니, 수도권이 세상에 수도권이 어딘지 몰라요. 그럼 뭐 원주도 수도권입니까? 서울하고 그 다음에 어디하고요? 경기하고 인천이지. 이거 뭐 심각한 건데? 아니 막내도 이 정도 알지? 막내도 안 돼, 막내도. 수도권이 여기는 수도권이야, 여기는 강원도예요, 강원도.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지만 그 전에는 여주에서 아파트 분양하면 거기가 미분양이 없었어요. 거기는 수도권 끝이니까. 원주는 미분양이 있어도 그거 모릅니까, 그런 거? 서울, 이게 행정구역을 말하면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인데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을 구분할 때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수도권 구분할 때는 첫 번째 과밀 억제 권역, 두 번째 성장 관리 권역, 세 번째 자연 보전 권역 이렇게 나눈다고. 수도권은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
근데 세법 시간 할 텐데. 하여튼 수도권은 과밀 억제권역, 성장 관리권역, 자연번영권역. 그러니까 과밀 억제권역 어디만 있다? 수도권에만 있다. 원주에는 과밀 억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수도권이 아니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주에서 재건축하면 몇 개까지 가질 수 있다고? 가진 만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해필 뭐가 들어오면 투기과열지구나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이 들어오면 거기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는 가진 만큼 줄 수 있어요.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세 번째, 국가지자체 주택공사 등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국가지자체 주택공사 등도 가진 만큼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을 끝까지 읽어보면 뭐라 나와요? 2018년 지금 몇 월 달이요? 4월 달. 그럼 그건 니을은 X지. 끝났잖아요. 3번이 두 개입니다. 3번 두 개. 큰 집 하나, 작은 집.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3번은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두 개 받는 거. 이거 뭐냐? 종전, 토지, 건축물 가격 범위 내에서 두 개. 또는 종전주택 전용 면적 범위 내에 두 개 준다. 그 중에 하나는 60제곱미터야. 60제곱미터가 18평. 이 60이하는 소유권 이전 것이 다음 날부터 몇 년간? 3년간 전매해서는 안 돼.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자, 토지 건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주택이. 주택 가지고 있다. 얼마짜리냐? 전용 면적, 전용 60평짜리다. 가격을 따지니 가격은 얼마짜리? 가격은 얘가 5억짜리.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정비사업에서 아파트를 이렇게 지었다고 잘 보라고. 딱 반 되겠죠? 반 맞죠? 크기가. 네. 자, 또 반 되죠? 반 맞죠? 네. 자, 크기가 반이죠? 여기도 반이죠? 여기도 반이죠? 이렇게 이제 아파트 이렇게 줬다. 이렇게. 아파트 줘놓고 여기가, 자,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1호, 2호는 몇 평짜리냐? 1호, 2호, 얘들은 32평짜리. 그러면 얘들은 반띵 몇 평이요? 16평짜리. 32평짜리는 이거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냐? 가격 따지면은 4억이다. 16평 가격으로 따지면 6억이다. 이런 얘기요. 두 개 평형지였는데 갑이집은 토지 건물 가격은 얼마고? 5억이고 전용 몇 평? 60평이다. 이거 가지고 있는데 갑한테는 몇 개를 줄 거냐? 이런 얘기요. 3, 4년 전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안 돼서 난리였다고 난리. 정비교육 풀어주고 지금 좀 이제 손등 트인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든 간에 있는 자들이 하나 더 받게, 분양이 안 되니까 더 받게. 그래도 말했는가? 종전 가격 범위 내에서 두 개 받으라. 제일 처음에. 가격 범위 두 개면 5억 있죠. 4억짜리 하나. 작은 게 더 비쌉니까? 말도 안 되지. 2억이지요. 2억에서 더해서 6억 그래야지. 이거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지금 거기서 60제곱미터는 아까 말했듯이 18평이라고 16평 더 짜긴 되잖아요. 이렇게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게 따진다고.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라고? 6억이죠. 쟤는 얼마라고? 5억이죠.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두 개는 받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이거 두 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되는 게 두 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가격이 되니까 이것은. 근데 나는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받고 싶은데 가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 개정에서 가격이 안 되면 면적으로 전용 면적 몇 평? 60평. 몇 평? 32평. 이거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48평이니까 이거 하나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 이렇게 해서 두째 어떻게 넘겨준다는 얘기요. 이래서 나오는 게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종전, 토지 건물 가격 범위 내에서 두 개. 가격이 안 되면 종전주택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두 개를 주되 그 중에 하나는 60 이하를 준다. 60 이하는 이전 곳이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해서는 안 된다. 4번 앞에 땄어요. 강남 재건축. 4번은 강남 재건축 때문에 나온 거니까. 그러면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경우에는
이 뭔가 잘못됐는데? 4번은 과밀 억제권력이 위치한이에요. 위치한. 위치하지 아니하냐. 위치한. 과밀 억제권력에 위치한. 이미 2번의 기억에서 나왔잖아요. 과밀 억제권력이 아니면 몇 개까지 준다고. 가진 만큼 준다고. 근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적 안 된다고. 그럼 이제 반대로 해야지. 그러면 과밀 억제권력이 어쩔 건데 과밀 억제권력이면. 그러니까 과밀 억제권력에 위치한 재건축이면 토지 소유자가 체크해요. 소유한 주택 수 범위 내에서 3주택까지 줄 수 있어요. 과밀 억제권력이 뭐 한다? 재건축. 5개 가지고 있다. 몇 개까지 받는다? 3개. 4개 가지고 있으면 3개. 3개 가지고 있으면 3개. 2개 가지고 있으면 그건 2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진 수 범위 내에서니까. 근데 그게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지이면 안 돼요. 그게. 알았네.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지이면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게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 나와요.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는가 해가지고. 빨리 정리하게 되면 별것도 아닙니다. 대원칙은 하나입니다. 혼자서 10개 가져도 하나, 10명이 하나 가져도 하나. 예외해가지고, 예외 7번에 1번을 빼고 2번 돼가지고 가진 수만큼 줄 수 있다. 과밀박 재건축, 가진 만큼 줄 수 있는데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은 안 된다. 두 번째, 근로접수 기숙사용도 가진 만큼. 세 번째, 국가지하주 주택공사 등 가진 만큼. 그 다음 이제 두 개, 큰 집, 작은 집, 2개. 자, 정전토지건물 가격 범위 내에서 2개. 가격이 안 되면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개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은 집 60이하다. 60이하는 이전고시 다음날 3년간 전매 안 돼. 그 다음, 과밀 억제권력의 재건축은 소유주택 수 범위 내에서 3주택 이하로 하는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이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X 보지 말고 5번 X 보지 말고 나온 적 없으니까 6번에 1번, 2번 중요합니다. 6번에 1번, 2번. 6번에 1번 정비사업체로 조정된 건축물, 대지건축물은 관리처분계에 따라 처분관리. 관리처분계획이 뭐예요? 분양계획. 처분관리 뭐예요? 분양처분. 그냥 그대로 읽어요. 분양계획대로 분양처분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하지 그러고. 2번도 잘 나오니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은 인가부등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게 공급합니다. 아까 저기 지금 가백에 103동 103원 주기로 했으면 거의 그대로 줘야지 딴 데 주면 안 된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3번 패스, 4번 뭐 별로 안 중에 작년에 났는데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받고 남는 자녀분이 있으면 500세대 지었다. 조합원이 400명 신청했다. 100개 남았다. 어쩔 거냐? 뭐 어쩝니까? 일반 분양해야지. 그래서 분양인증 받고 남는 자녀분이 있으면 정관 또는 사업시행기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 자녀분을 보류지로 정하든가 조합원이나 토지소유자 외의자, 그 자가 일반이죠. 일반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분양할 수 있다. 5번 임대일 때 인수 패스. 그런 거 욕심내면 안 돼요. 패스. 36 패스. 37페이지 8번이 잘 나와요. 자, 사용수익 철거해가지고 1번 정전토지 건축물 이거는 한 장 넘겨서 438페이지 2번을 먼저 보고 2번 보고 1번 봐야 돼. 2번 먼저 봐야 돼. 사업시행자는 언제 건물 철거해요?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관리처분 인가받은 후 기존건물 철거니까. 그럼 생각해요. 관리처분계 인가가 나면 뭘 시작해요? 철거. 주민들이 있으면 철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나가야지. 들어오면 안 되지. 언제까지? 생각. 언제까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새 집 받을 때까지. 언제 받은다고? 자기 컨닝.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 이전 고시 다음 날 취득하니까 이전 고시 1까지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관리처분계 인가가 있으면 철거가 시작되니까 이전 고시 1까지는 들어오지 마라. 그 얘기인데, 자, 앞에 437페이지 1번 사용수익 정지. 근데 이거 중요해. 이해해야 돼, 이해. 정전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관리자는
그 다음부터 관리청기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전고시 있을 때까지 정전 토지건물 사용 수익할 수가 없어요. 그만 쓰고 비켜줘야죠. 공사하게. 단서가 중요. 단서는 더 중요.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않는다. 더 쓸 수 있다. 1번 나 2달만 쓸게. 오케이. 시행자한테 동의받았어요. 2번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어요. 내보내려면 보상을 하고 보내야지 이런 얘기요. 그런 부분이 잘 나오니까 이해 좀 하시고 넘어가고. 자, 2번은 중요. 기존 건물 언제 철거합니까? 그러면 관리청 인가받고 철거합니다. 근데 이제 3번 철거 시기 예외가 있는데 이거 뭐냐 그러면 자, 인가받고 철거해야 되는데 관리청 인가받기 전에 이거 흔들흔들해요. 위험해요. 붕괴도 우려가 있어요. 빨리 철거시켜야 돼요. 또 이거 이주비를 빨리 주면은 관리청이 인가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다 집 빼서 나간다고. 그럼 뭐가 생긴다고? 빈 공가. 그럼 뭐가 된다고? 비행 청소년, 우보마저도 된다고. 어찌해야 돼요?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붕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든가 폐군과 밀집으로 우보마될 우려가 있으면 시행자는 토지건물 소유자 동의받고 시장소 허가받아가지고 미리 철거시키고 미리 철거했다 해도 토지건물 소유자 권리의무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철거 시기 제한은 뭐냐? 밤에는 비 오고 태풍 불고 지진 나고 무슨 얘기냐?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면 시장소 철거하지 마. 철거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 얘기니까 전부 다 상식적인 얘기. 그래서 2번. 언제 철거하냐? 관리청에 인가받고 철거한다. 그 다음에 9번 시공보증은 나중에 읽어보기로 하고 지금 안 중요. 439페이지 가서 정비사업 준공인가인데 이제 끝났어요. 준공인가, 준공검사 누가 합니까? 시장구소. 그러니까 시장구소가 사업했으면 자기는 안 받겠지. 그러니까 시장구소를 제외한 사업시행자는 공사 끝났으면 시장구소한테 준공인가 신청해서 준공인가 받습니다. 2번 준공인가 간주 나왔죠. 시장구소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받고자 할 때는 인가 신청서를 시장 제출한다. 그건 상식이고. 다만 그 다음도 가능하거든요.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에서 자체적으로 본인이 준공인가 처리하는 거예요. 주택공사는 다른 법에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처리하면은 시장소 모를 거 아니에요. 시장소한테 시장님 이래서 나는 준공을 끝냈습니다. 나는 사실 통보해줘야 돼요. 2번은 그런 얘기요. 3번 사업시행자는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했을 때 또 주택공사가 아닌 자는 준공인가 필증을 받았을 때 그 사실 분양 대상자에게 알려야 돼요. 자, 주민 여러분 준공인가 났습니다. 자체 처리했습니다. 그 사실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2번 1번 준공인가 신청받은 시장우선 직접 준공을 실시하고. 2번 시장우선 효율적인 준공 실시를 위해서 자기가 기술이 안 될 때 있으니까 전문기관에 따라 준공인가를 의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제대로 됐는가 확인 좀 해줘봐요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3번에 1번 시장우선 준공검사 실시했으면 자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계획도 끝났다고 인정이 되면 준공인가하고 지자체 공부에 고시합니다. 시장우선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가 완료됐으면 공부에 고시합니다. 시장우소가 아닌 자들이 신청하면 자기가 준공인가 해주고 고시하고, 시장우소가 했으면 그냥 고시하고 이런 얘기요. 4번 준공인가전 사용자가 사용 임시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무슨 얘기냐? 원래는 공사 다 끝나고 준공인가 받고 쓰는 게 원칙이겠지만 공사가 끝나기 전이나 하더라도 쓰는데 지장이 없으면, 사용 수익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먼저 쓰라고 허가해주는 제도가 도정법도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건물들이 준공 나기 전에 먼저 쓰는 거예요. 임시사용승인 받아가지고 이 제도 때문에. 그래서 시장구소는 준공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리인이 정하는 기준 적합하면 입주행자가 완공된 건물을 사용할 것을 시행자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구소 등이 시행자면 자기가 자기한테 허가받을까요? 말도 안 되지. 자기는 자기한테 허가 안 하고 그냥 내가 시행자니까 입주전자에게 먼저 쓰세요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2번 필요가 없고 2, 3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5번에 1번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걸로 본다. 관리처분계 수립했으면 이전고시 다음 날.
정비구역이 뭡니까? 정비구역 이건 뭐예요? 오늘 도정법 다 끝나갔는데 정비구역이 뭔지도 몰라요. 응? 정비구역은 그러니까 재개발 어쩐다고? 재개발했다고 할 것이라고. 아니, 생각해봐요. 이 정비구역에 붙어있으면 이거 앞으로 정비사업 할 거라고 아니면 다 했다고? 할 거라고. 다 했으면은 떼야지. 이게 명칭 떼라. 저기 다 했으면 명칭 떼라고. 공사 끝났으면 어쩐다고 명칭 떼라고. 준공인가 고시가 있었으면 정비구역 끝나서 해제됐어요. 관리처분이면 이전고시 다음날 정비구역 해제됐다 이런 얘기요. 당연하지. 명칭은 치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번 공사 완료했다는 인허가 무슨 얘기냐? 이것은 봐봐요. 아까 도정법에서 사업시행 인가받으면 의제된 게 몇 개 있다고요? 많다 그랬죠. 왜요? 여기 인가권자가 그쪽 기관자가 협의를 다 해주니까. 이래서 준공인가가 나오면 다른 법에서 받을 각종 준공검사 모두 받은 걸 본다. 왜? 여기 검사권자가 그쪽 검사권자하고 협의했다 이런 얘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도정법에서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건축가 받은 걸 본다. 도정법에서 준공인가 있으면 건축법 사용승인 받은 걸 본다 그래야지. 똑같이 의제 처리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2번 소유권 이전 고시, 1번 소유권 이전, 1번 전부 이전. 사업시행자는 인가 고시가 있을 때 뭐라 수정했어요? 인가 고시가 있는 때 그걸 갖다가 공사 완료 고시. 인가 고시가 아니고 공사 완료 고시요. 공사 완료 고시가 있는 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서 정비세 공사 끝났어요. 그럼 시장우수가 공사 끝났다니까 공사 완료됐다고 어쩐다고 고시한다고 공사 완료됐다고 고시하면은 이 고시 누가 해준다고? 시장우수가 공사 완료 고시하면 이제 시행자는 자 이게 지금 주택 단지다 그러면 여기에 학교 들어가서 학교, 여기에 상가 여기에 동사무소 들어갔어요. 파출소 들어갔어요. 여기는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학교 용지예요? 측량해봐야지. 측량해봤더니 이만큼 학교 용지인데요. 상가 용지는 이만큼 상가 용지인데요. 동사무소가 이만큼인데요. 파출소가 이만큼 해야지 이렇게. 공사 완료 고지가 좀 첫 번째 뭐 했다? 점점점 뭐 했다? 측량. 측량이 끝났으면 두 번째 뭐 한다? 이렇게 뭐 한다? 분할. 순서 찾는 게 앞전 시험 문제. 공사하려고 먼저 뭐 하고 확정 측량하고 두 번째 토지 분할하고 자 여기 가지고 101동, 102동, 103동 여기가 103호네. 지금 정확히 가격이 어디 준다? 103동 어디 준다? 103호, 103동, 103주 했으니까 관리처분계에서 정한 내용을 아까 저기 가격에 103 됐으니까 관리처분계에 정한 내용을 가격에 알려주고 얘 권리를 103동, 105로 이렇게 옮긴다, 이전한다 이 얘기요. 공사하려고 고지가 있으면 뭐하고 측량하고 분할하고 관리처분계에 정한 내용 그대로 소유권을 옮긴다 이 얘기요. 그래서 읽어보면 사업시행자는 공사하려고 고지가 있으면 지체 없이 측량하고 토지 분할하고 관리처분 정한 사항을 분양발주에 통지하고 대지 소유권을 이전한다. 2번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 조정이 필요하면 해당 정비사업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도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뭐는 덜 끝났어요? 학교하고 상가는 덜 끝났어요. 두 개 빼고 나머지 거라도 먼저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1번 사업시행자는 대지 건축물 소유권 이전하면 그 내용을 지자정부에 고시하고 시장우수에게 보고합니다. 이렇게 이전합니다. 2번 중요합니다. 이 경우 대지 건물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 분양받은 자가 소유권 취득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전 고시 다음 날. 그건 중요하게 잊으면 안 되죠. 3번에 1번, 2번에 시험 문제 잘 나오지만 넘어갑시다.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 괜찮아요. 4번 등기입니다. 등기. 4번 등기는 그러면 이제 이전 고시 다음 날 권리관계는 변동했죠. 근데 뭐가 안 됐죠? 등기가 안 됐죠. 소유자 보고 해가라 할래요? 시행자가 해줄래요? 해줘야지. 시행자가 일괄적으로 등기소에 넘겨야지. 언제까지? 이걸 물어봐요.
예, 이전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 일괄 신청. 우리가 개발법 환지 등기는 환지점 공고하고 14일. 14일에 알렸는데 이전고시는 지체 없이. 3번 이전고시가 있는 날부터 이전 등기가 있을 때까지 모든 등기는 금지. 중간에 다른 등기 안 해줘요. 일체금지. 청산금입니다. 청산금은 아까 이랬어요. 갑이 어디 101동 얼마 101호. 얘 101동 101호 가져오는데 정전 토지 건물 가격이 얼마짜리입니까? 3억. 이 3억이 이제 권리가격. 3억에다가 분양받은 대지 건물 얼마짜리입니까? 4억. 그러면 청산금 얼마 생깁니까? 1억. 1억이 언제 확정되는 거예요? 갑은 1억 내야 된다라는 게 언제 확정돼요? 그러면 갑 권리가 언제 갔으니까? 다음날 갔으니까. 언제 간다고? 이전고시 다음날 1억이 확정됐죠? 갑은 내야 된다. 그럼 언제부터 주고받고 하겠어요? 다음날부터 해야 되겠지. 다음날 확정되니까. 1번 대지 건물 분양받을 자가 종전 소유했던 토지 건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물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사업자는 이전고시가 있는 후가 뭐예요? 다음날. 차익에 상당한 금액을 분양받을 자에게 주거나 받거나 합니다. 이해해야 돼. 2번 분할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봐봐요. 1억을 자 봐요. 1억을 언제부터 주고받고 한다고?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하는데 여기 봐야지. 자, 이거는 3억이고 이거 4억이라는 거. 이거 종자는 3억이고 4억이라는 거. 이게 어디서 결정돼? 이게 어디서? 관리청객의 인가에서 이미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관리청객 인가에 정해졌고 단지 소유권 이전 언제다고? 이전 고시 다음 날 소유권 이전일 뿐이지 이미 여기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 내 1억이란 금액을 몇 번 분할해서 징수 지급 안 되겠냐? 된다 이런 얘기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 보면은 위 일에도 불구하고 1번은 뭐냐? 이전 고시 후 주고받고 하락했는데 그거 무시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에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 거쳐 따로 정했으면 관리청 인가 후부터 이전 고시 있는 날까지 몇 번 나눠가지고 분할 징수 지급할 수 있다. 분할이 되냐 안 되냐 물으니까 된다 이 얘기예요. 가격평가는 안 중요하고 그 다음에 4번도 안 중요하고 청산금 징수 방법 기억 강제 징수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수수료 몇 프로 줄래요? 4%. 공탁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돼. 청산금 소멸시효는 몇 년 걸립니까? 5년. 언제부터 5년입니까? 다음 날부터입니다. 다음 날부터.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물상대의는 민법 시간에 배우시고 문제 1번. 조합 정관을 정할 수 없는 것은 대의원 수, 대의원 선임 방법, 대의원의 법정 의결 종료수 완화, 청산금 분할 징수 여부의 결정, 조합 상근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조합 정관을 정할 수 없는 것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괜히 찍으려고 하지 말고 판단도 못하면서. 찍으면 안 돼요. 놔뒀다가 뭐라 가야 돼요? 888로 밀어야지. 무슨 수를 알겠습니까? 내면은 모르지 그것은. 888. 2번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옳은 것만 고른 것은 개혁 시장호조 등은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를 접지 토지등선 사업시행 지정할 수 있다. 이건 아직 안 배웠어요. 니은 기억은 안 배워서 모르고 니은 사업시행자는 정비기관에서 정비기반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발하는 방법 및 환지 방법을 섞어서는 혼용할 수 있다. 니은은 돼야 한대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혼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면 니은은 반드시 있어야죠. 그럼 1번 탈락되고 3번 탈락되고 2, 4, 5네. 디귿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에 대해서 정비기관 내외 소유자 임대시설에 임시를 거주하거나 주택점 융자성 조치를 해야 한다. 해야 되나야 돼요? 해야죠. 주거환경 지급은 해야죠. 그러면 4번 아니면 5번이네. 근데 기억이 아직 안 배워서 이쯤 하게 되면 3개 있으면 둘만 하면 답 나와야 되는데
좀 더 있으면 기억도 배웁니다. 기억도. 여기까지는 니은 디귿 말이에요. 기억은 아직 안 배워서 몰라요. 자, 3번 주택 공급이 오른 것. 1번 주간 개선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 시행을 건설된 건축물은 인가된 사업 시행에 따라 토지 소유를 공급해야 된다. O입니까? X입니까? 봐요. 가백이 어디 준다고, 가백에. 103동 103호 주기로, 103동 103호 주기로 관리처분계를 정했다고, 사업 시행계획 정했다고. 관리처분계. 근데 뭘 일본에 사업 시행계 나오냐고.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그래요? 관리처분계. 2번 국토부 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면 재건축 사업 철거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된다. 이거는 몰라요. 여기까지 안 배웠으니까. 그럼 눈앞이 캄캄해야 돼? 밀고 나가야 돼요? 아, 밑에서 어른 거 하나만 우리가 아는데 그 어른 게 나오면 되잖아요? 3번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장은 인수한 임대주택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전환 공급해야 된다. 패스. 4번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급 대상자 주택을 공급하고 남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급 대상자 외의자에 공급할 수 있다. 이건 알겠네. 눈치껏. 얘는 맞은 것 같네. 5번 관리처분계획 분양 대상자별 정전토지 건축물의 명세에서 정전주택의 전용면적 60을 넘지 않는 경우 이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이 3번처럼 문제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지금은 그래도 모르지만 마음은 편하잖아요. 솔직히 지금은 내용 몰라도 마음 편해. 실전 가면 알아도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긴장을 해가지고. 이 3번 좀 어려운 문제네요. 자, 446페이지 비용 부담 X고요. 47 X고, 8X, 9X, 10, 11, 12, 53, 54, 55. 뭐가 좀 또 하나 있나 없나 봐봐요, 지금. 빼먹이 있는가 없는가. 없습니까? 네, 없네,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끝났습니다. 도정법이 개발법보다 분량도 좀 더 많아요. 그래도 지금 배운 거 그러니까는 다 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다 한다 생각하면 안 되고 6문제 중에서 그냥 3문제만 맞춘다. 3문제만. 그러니까 3문제만 맞춘다. 그러고 공부하게 되면 좀 더 쉽다고. 일단 어느덧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